자, FAT 1급 29회 다음 문제 이어서 앞 시간에 이어서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24점짜리입니다. 주식회사 정현스포츠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1.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 문제라 이랬습니다. 자, 4점짜리죠. 거래 명세서를 보고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까지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1번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도 이럴 것이다. 여러분이 예상을 하면 됩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 200만원 입금된 거 있어요.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기단서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 중 200만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혼합거래해야 되죠? 네,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네,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기단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우리 앞에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10월 13일 날짜로 이렇게 유형은 11번 과세 유형.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야죠. 그래가지고 테니스 40 엔터 400 플러스 엔터 테니스공 100 엔터 20 플러스 엔터 그런 다음에 밑에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완결이 되고요. 합계 금액이 1980만원이 뜨면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서영 스포츠가 되겠고, 이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지나가야 돼요. 비워둬야 되고, 3번 혼합분기하신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요것이 와서 부채 증가, 상품 매출은 공급가액이 와가지고 수익 발생. 이제 차변을 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200만원 하고 탭키를 눌러서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감점을 받는다 이겁니다. 서울스포츠로 하시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은행으로 고치고 지나가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밑에 보이는 요 빨간 글씨만큼 외상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1780만원 탭키. 그래서 이 거래처는 서영스포츠가 맞고요. 차변과 대변 합계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에 가야 되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한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는 그 10월 13일 날짜로 검색을 합니다. 엔터 치시면 이와 같이 검색이 되고, 앞에 있는 체크박스 클릭을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고 로그인 화면에서 그냥 확인만 누르면 자동 로그인 되면서 발행이 하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발행 단추를 눌러줍니다. 발행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기단서 탭을 누르고 역시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눌러주죠. 그러면 하나 서영스포츠께 조회가 되고, 위에서 발행 눌러주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서 확인, 또 한번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 또 한번 닫고 이쪽에 와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전자 발행이 나타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4점짜리 완성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입거래 3점으로 되어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 고객 휴게실에 사용할 탁상용 블루투스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네, 보니까 금액이 77,000원밖에 안 해. 부가세 포함해서요. 자, 고객 휴게실에 사용하는 탁상용 블루투스다. 네. 그러면 이게 비용 처리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소모품비? 예. 아니죠. 비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하면은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산, 오래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소액이면은요,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가 가장 적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준비를 했는데 그걸 자산 처리하기는 좀 너무 적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모품비가 적절하다.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래예요. 자, 그러면은 이 7,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57번 카드 과세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날짜는 이게 며칠이 되느냐? 10월 17일이 되는군요. 10월 17일 매입이니까 57번 카드 과세 매입. 자,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거래처를 그 카드사 어디 카드사입니까? 삼성카드사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법인카드가 삼성카드인가봐요. 그리고 여기 품명에다가는 블루투스. 수량단가 모르시고요. 공급가에게는 카드 거래는 합계를 입력해요. 77,000원. 그러면 7만원과 7,000원으로 나누어져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매출 전표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죠? 전자랜드. 자,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분계는 4번 분계해 주시면 돼요. 카드 분계. 자, 상품을 산 게 아니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죠. 계정과목을 소모품비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겁니다. 소모품비 830번.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계정과목을 확인해 보세요.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네, 아직 카드사에 입금 안 했으니까 삼성카드 미지급금 맞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차변의 비용 발생, 소모품비 7만원에서 혼합거래가 되겠네요. 분계를 카드 하나 그냥 혼합 분계로 해서. 네, 분계를 혼합 분계로 하면서도 계정 과목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맞습니다. 네. 계정 과목을 이렇게 맞춰주면 맞아요. 아마 이 거래에서는 저 같으면 카드 분계하고 여기만 상품을 소모품비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인데요. 계산서예요. 전자계산서. 계산서는 면세품이다. 면세품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받으면요. 13번 면세 유형 매출로 처리해야 돼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인 월간지를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단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함.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이죠. 월말에 받기로 했으면.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네.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형이 13번 면세 매출 유형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꼬이면 곤란해집니다. 자, 10월 20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10월 20일 유형이 13번 면세 매출입니다. 자, 품명의 스포츠 월간지였고 수량이 200, 단가가 10,000원이었네요.
그리고 거래처는 영유통.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고요.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되죠. 자, 상품 매출, 네, 이것도 면세 상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그대로 주시고, 차변에 아까 50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101번 50만원. 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어요.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밑에 빨간 글씨로 150만원 보여집니다. 마지막엔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 수정사항과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에서 질문 없었죠? 네, 제가 설명하는 중에 여러분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여기 불공이라고 이렇게 친절히 써줍니다. 네, AC시험은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험생한테 이거 뭐 반절은 알려준 거 아닙니까? 원래 다 써주나요? 여러분들 그 이것과 유사한 시험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산 회계 시험이 있죠? 한국세무사의 전산 회계 시험. 이런 힌트 전혀 없습니다. 네. 네, FAT는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친절해 준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사실 수험생이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장님이 일을 줄 때 전자세금계산서 갖다 주면서 이거 불공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알려주면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 쏟아지는 세금계산서 있으면은 내가 판단해서 해야 돼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네가 있는데 자료설명,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말론 향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이 되는 거죠. 불공제 사유가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그것은 이걸 그 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못하고 이걸 뭘로 처리하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가지급금을 대표이사한테 받아냅니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 22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10월 22일 유형은 불공이라고 벌써 알려줬어요. 54번 불공.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2번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조말론 향수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이 10개, 단가가 9만원. 네, 그리고 거래처는 향기나라입니다. 향기나라. 이렇게 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분계는 3번 분계해야 돼요. 혼합분계. 그래서 상품 아니라 가지급금. 자, 내려와서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대금은 보니까 외상미수금, 외상으로 했군요.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99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은 향기나라가 거래처가 되어야 되고, 가지급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지급금의 거래처 그냥 내려오는 수가 있는데, 가지급금은 항상 직원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이름 한지훈으로 거래처를 고쳐야 돼요. 네, 가지급금 뭐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이거 놓치기 쉽습니다. 거래처를 직원의 이름으로 고친다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 유형으로 처리하시고, 우리가 불공으로 처리했을 때는 밑에 분계가 이와 같이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가지 않고 모두 비용이면 비용, 자산이면 자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불공으로 해놓고 밑에 왜 부가세 분계가 안 일어났지? 그런 고민을 괜히 쓸데없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 연습할 때 이걸 꼼꼼히 확인을 안 했을 때
시험장에서 갑자기 이걸 너무 꼼꼼히 봐가지고 혼란에 빠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시고 와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게 불공으로 했는데 밑에 부가세 분계가 없었느냐고. 공부할 땐 그걸 자세히 안 봤나 봐요. 자,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죠. 5번째 문제, 매출거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우리가 발행했군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 주식회사 챔피온 스포츠의 11월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되어 반품되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여러분,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요, 분계를 외상분계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외상분계의 힌트입니다.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정리됐죠? 이 날짜 11월 13일 날 팔았던 것 중에 파손품이 있어가지고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월 16일 날 이 180만 원을, 공급가액 180만 원을 빼주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해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산에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날짜가 11월로 바뀝니다. 11월 16일. 여러분, 날짜는 정확하게, 이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소양이 꼼꼼한 사람입니다. 꼼꼼하게 해야 돼요. 덜렁덜렁 하면은 날짜 막 틀리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금액도 뭐 동그라미 하나 빼먹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장부가 엉망이 되겠죠. 네, 아주 꼼꼼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동그라미 하나의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돼요. 부가세가 있는 빨간 세금 계산입니다. 11번 과세 매출. 네, 품명의 테니스 라켓. 네,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가는 그냥 양수로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거래처는 챔피. 그리고 전자세금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분계 하시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198만원, 또 부가세 애수금에서도 대변에서 마이너스 18만원,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180만원에서 매출과 과세표준에서 다 이만큼씩이 줄어들게 되겠죠. 잘 됐습니다. 다음은 6번째, 매출거래 4점짜리 문제죠. 신용카드 매출을 했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B사업자 김소유에게 테니스화를 판매하고, 상품이랍니다. 테니스화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채권 계정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될 겁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죠. 김소유 개인에게 상품을 카드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카드 가맹점이, 롯데카드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카과 매출로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날짜를, 그 카드 영수증의 날짜를 보니까 11월 24일이에요. 11월 24일.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매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롯데카드였죠. 롯데카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품명에다가는 테니스화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공급가액에는 합계를 입력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 그러면 이와 같이 나누어져서 입력이 되고요. 여기 거래처는 개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김소유. 아까 그 카드 회사 선택할 때하고 여기 거래처는 다릅니다. 여기 거래처명은 매입한 사람의 거래처를 넣는.
전자세금란은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를 해주시면은 아까 문제에서 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하라. 네, 카드 분계했더니 외상매출금으로 딱 돼 있죠. 그리고 거래처는 롯데카드. 그러니까 김소유 씨한테 돈을 카드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롯데카드에서는 우리 회사에 아직 입금이 안 됐으니까 롯데카드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채권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애수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채로 정리합니다. 또 상품 매출은 이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로 오는 것이죠. 네, 분계까지 완벽히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납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1기니까 기간부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죠.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야 된다.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조회하고 그 다음 2번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은 자비익,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이면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친절히 알려준 거예요. 계정 과목을 전부 다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찍어줍니다. 네, 고맙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부가가치세 1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4 엔터 엔터 6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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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까 문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라.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있는 매출세액 이거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메모하는 거죠? 이 금액을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 요 8,920250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메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차감세가 양수로 되어 있죠. 이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메모해야 되고 혹시 여기가 음수로 되어 있으면 미수금으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0,000원에 대해서 이 얘기가 있었죠. 여기 10,000원 이거는 자비익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메모하시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로 가죠. 부가가치세 문제지만 이거는 일반 전표에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이 1기 확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해야 되고 문제에서 6월 30일 날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아까 메모한 거 이거죠? 8, 이거 920, 250 저는 복사를 해왔는데요. 복사해다 쓰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여기 있는 이 금액을 복사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여기에 와서 컨트롤 V 그리고 미지급 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미지 엔터 치시고 미지급 세금 26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차감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럼 밑에 딱 10,000원이 전체 빨갛게 차액으로 나오죠. 그것이 대변의 자비 이렇게 정리하시는 문제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결산 분계죠. 8점 두 문제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임대인이 있고 계약기간이 있고 월 임대료가 240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 내역이랍니다. 결산일 현재 창고 임차에 대한 기간 경과분 임차료를 계상하라.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날 기간 경과한 임차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 결산에 반영을 못한 모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 2019년 12월 1일부터 계약을 했네요. 24개월 2년간을. 월 임차료는 요만큼씩이고, 근데 월세 금액은 다음 달 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다음 달 1일이면 12월 1일부터인데 1월 1일 날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2019년 12월 31일이면은 이 1개월분은 단기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기분 12월분 임차료를 계상하는 비용 발생 분계를 해줘야 돼요. 비용 발생.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차변의 임차료 비용 발생 차변이죠. 240만 원. 월 임차료 240입니다. 대변에 이거 아직 결산 시점에는 지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지급 금이 아니라 비용 부채. 미지급 비용 240만 원.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입니다. 차변의 임차료 비용 발생 24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 그런데 이 미지급 비용인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정보가 없는 것은 못 넣지만 이거는 임대인이 주식회사 금고몰이에요. 그래서 금고로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어요. 되게 문제에서 어떤 그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요,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금고몰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한 문제 이렇게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본사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 다음과 같다. 얼마다? 3천만 원이다. 임직원.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돼요. 전액에 대하여 이 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부채를 설정한다라고 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3천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버리면 자칫하면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 전액을 부채로 설정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나머지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이것도 역시 합계잔액시산표로 결산분계니까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서 비유동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네요. 네, 1,400씩이나 있어요. 1,400 확인했죠? 1,400. 그러면 우리가 3,000이니까 얼마만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1,600만 입력하면 된다. 그래야 3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3천만 원 다 입력하면 안 됩니다. 여기 1,400이 이미 있기 때문에 1,600만 입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1,600을 입력하겠다라는 딱 표시 정확하게 해놓고 입력하러 갑니다. 자, 요거 자동결산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맨 위에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하죠.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퇴직금 전입액이라고 판매관리비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이 난에다가 아까 얼마 있는 걸 확인했어요? 1400 있는 거 확인했나요? 네, 그러니까 1600만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16 플러스 엔터. 그리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 그리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도 됩니다만은 일반 전표에 시간이 있으면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를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제대로 넘어왔고, 또 퇴직급여,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600이 설정되었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사항표에 가보시게 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3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기존에 있던 1400에다가 1600이 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문제, 정보 분석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을 아실 수 있죠?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집계가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월부터 3월로 조회해야 되죠. 정기신고에서 엔터. 예.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고정자산 매입 11번에. 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300만원. 이거 확인하면 되시죠? 300만원. 그래서 보기에 2번이 답이다. 두 번. 네. 부가가치세 보고 한 다음에 빠져나오니까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 그럴 때 저장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자체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조회만 하라는 거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도 되고 예 해도 되고. 데이터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장했든 안 했든 하고는 무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3월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건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그랬죠? 3월달로 조회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3월만 입력하시면 그게 3월 말까지의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제출용을 누르면 돼요. 제출용을 누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러면 여기 642-897-240이다. 그래서 딱 4번의 답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라고 딱 찍으면 돼요. 네.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네. 없으시면 수고 많이 했습니다.